네, 오늘은요, 어제를 기준으로 HLB를 통한 변화가 좀 일어나는 시장이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도. 그동안 한 2주, 3주 정도 동안은 정말 HLB를 비롯한 대형 바이오주들에게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리면서 정말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팠어요.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뭔가 이어지지도 않고 뭐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고 이때 피레침 현상들. 하여튼 원래 같으면은 막 상한가를 닫고 막 급등 나와가지고 다음날 갭상 보고 막 이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내려오고 VI 걸리면 바로 내려오고 VI 걸리기도 전에 막 내려오고 상한가 갔던 것도 막 풀려가지고 막 내려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최근에. 힘이 유지가 안 됐던 거예요 힘이. 물론 오늘도 힘이 뭐 강하게 유지가 됐냐,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지만 어쨌든 어제까지와 오늘 상황은 많이 달랐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점점 중소형주의 수급 그리고 HLB에 집중됐던 어떤 자금들이 골고루 좀 분산되고 있는 과정을 오늘 일단 1차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간단히 보여드린 그 메이저 수급을 보이는 종목들 나열을 좀 해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다가 써놨는데 자 이겁니다. 보통 지금 현재 기준으로 메이저 수급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메이저 수급을 보인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뭐 작은 거래가 아니라 한 번 물량이 딱 들어와 버리면 진짜 수천만 주, 즉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을 하루 종일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파워를 갖춘 종목들. 그냥 개인들 작은 기관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굵직굵직한 쪽에서 대거 물량을 잡아 들어가는 뭐 그런 종목의 타겟이 되는 그런 매매의 타겟이 되는 종목들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개를 나열해 놓은 거 HLB 신라제는 바이오 쪽 많이 망가졌던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컸던 것들, 그다음에 필록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밀렸던 것들, A프로젠 KIC도 마찬가지. 현대바이오도 아직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이오 수급, 대형 바이오 수급. 그다음에 그래핀 쪽으로 뭐 나노메딕스도 있는데 나노메딕스는 그렇게 국일제지에 비해 세지 않고요. 메이저 수급 자체는 국일제지 메이저 수급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으로는 우리기술투자. 오늘은 SCI 평가 정보가 더 셌지만 원래는 우리기술투자가 메이저 수급을 더 잘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정치주들. 홍정욱 쪽으로는 KNN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쪽으로는 남선알미늄. 그 다음에 황교안 쪽 종목으로는 한창제지. 안철수 쪽 종목으로는 써니전자. 요 정도가 보통 메이저 수급을 동반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타 뭐 대북주들도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철도 쪽에서는 뭐 푸른 기술 정도, 그 다음에 평화공원이나 개성공단 뭐 이쪽 분야로 봤을 때는 뭐 삼육물산이나 한창 정도, 혹은 뭐 과거에 좋은 사람들 정도.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아난티나 이런 것들. 메이저 수급이 지금 대북주로는 좀 세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이 정도 종목들이 그런 대량 대거 메이저 자금을 동반합니다. 수급을 동반합니다. 자, 한 달 정도 동안 HLB와 신라젠에서 그게 너무나 크게 놀았단 말이에요. HLB는 HLB 생명과학을 포함합니다. HLB 쪽에서 너무 집중됐다면 그게 HLB에서 거래가 줄면 당연히 그건 다른 쪽으로 돌겠죠. 수급이. 오늘 HLB가 어땠나요? HLB가 어땠죠?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량 4일째 정말 현저하게 줄고 있죠. 눈에 뚜렷하게 보이게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HLB의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돼 있다가 점점 분산된다는 거죠. HLB만을 보고 있던 어떤 많은 투자자들이 점점 다른 종목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선이 전체적으로 HLB에 많이 머무르고 있어. 이것도 지금 167만 주면은 진짜 거래대금으로는 아직도 거의 3천억에 가까운 거래대금이거든요. 삼성전자 맘먹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거래. 그러나 오늘 거래가 오늘부터 많이 줄고 있다는 거. 어제도 줄었고 점점 줄고 있다는 거. 자, 공시가 나왔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추가 상장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17만 주가 나온다고 하네요. 7만 주 얼마 안 되네. 11월 6일.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HLB에서 주니까 당연히 그 메이저 수급은 분산이 되겠죠. 어디로 분산되나요? 여기 위에 써놓은 종목들. 오늘 이 중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뭐 있어요? 오늘 HLB와 신라젠이 거래가 빠지면서 뭐가 움직였죠? 필룩스가 어제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거래 붙기 시작했고요. 국일제지 어제 거래 붙었죠. 물론 그래핀 뉴스로 나노맥스와 함께. 그쵸? 그 다음에 다음 거 현대바이오 오늘 거래 붙었죠. HLB 거래 줄면서 메이저 수급 동반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바닥권에서 아직 거래가 실리진 않지만 후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래에 실릴 수 있는 후보.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오늘 올라갔죠? 오늘 대량 거래 실렸죠? 아침부터. SCI 평가 정보가 먼저 뭐 올라갔지만 후속으로 먼저 따라갔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더 깊게 패이는 아니 SCI 평가 정보처럼 옛날 기준으로 손절가가 나오고 나서야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요 정도면은 올라간다, 2차 반등이 나온다 치면은 최근에는 점점 더 폭을 넓게 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에 사이토젠처럼. 또 얘기하다 또 샜는데 이런 거 이거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요거 이탈하면 손절이다 하는 거 일단 손절 받아갖고 올라가는 게 많아요. 과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 게 점점 많아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거 옛날 방식, 옛날 과거의 그 기술적 분석과 지금 새로 바뀌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시기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이론들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KNN 보세요. 오늘 KNN 들어왔죠? 엊그제도 들어왔죠? 점점 이런 종목들의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치 이슈들도 같이 나오겠죠. 근데 뭐 뉴스 나온 게 있나요? 뚜렷하게? 그냥 지금 그 수급이 옮겨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러브콜을 받는다. 뭐 그런 찌라시가 돌면서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 자금이 HLB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선알루미늄 오늘 좀 움직이다 조금 오늘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늘도 거래 들어왔고 3일 전에도 들어왔고 HLB가 줄기 시작할 때부터잖아요. 정치주로. 그 다음에 한창제지 아직이네요. 이것도 이제 거래가 한번 실릴 때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써니전자, 안철수 미국 간지 한 달 됐나요? 그쵸, 딱 한 달이네요. 10월 1일자였으니까 오늘이 11월 1일 한 달 됐네요. 적어도 다시 귀국해가지고 정치활동 하려고 하면은 미국 이제 갔는데 곧바로 다시 들어올 순 없잖아요. 적어도 한두 달은 있어야지. 두세 달은 있어야지. 뭐 연말까지는 있어야지 최소한. 점점 그런 이제 좀 다가오는 기대감에 거래가 한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늘 HLB와 신라젠에서 나눠진 거래가 좀 분산이 된 것 같네요. 어차피 HLB를 대거 매입했던 사람들, 외국인 기관들은 일단 시장에 유입해놓고 제가 안 빠져나간다고 했죠. 시장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 거래는. 원래 대세 시장이 한번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는 시장에 갑자기 자금이 많이 유입돼요. 항상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래 대금이 많이 늡니다. 몇 달 전부터. 지금 그러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게 들어온 다음에 바로 안 빠져나가요. 종목들 주요 종목을 만든 다음에 그 종목이 안 빠져나가고 그게 매도돼서 현금화 될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을 다시 또 다른 데로 골고루 씁니다. 뉴스 나오고 막 이것저것 재료 붙는 거 막 생기면서 써요. 지금 그게 나오고 있네요. 뚜렷하죠 너무? 그러면서 점점 중소형주로 수급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우리가 바빠집니다. 한 2주 사실 덜 바빴어요. 한 2주 그냥 보유 종목 챙기면서 딱히 뭐 많이 뭐 종가 매물 몇 개 하고 필룩스 이후에 필룩스가 언제야? 필룩스 이후에 사실
종가 매매 몇 개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냥 관망이었어요. 사실 왜 HLB에 집중되는데 뭐하러 무리해. 가진 거나 좀 체크하면서. 언제야? 요거 최고점 나온 10월 23일 한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7거래 1, 2주밖에 안 됐네요. 한 1주 반 정도네. 1주 반 동안 관망 모드였어요. 보통 종가 매매 한두 개 한 개 다 해요. 한 두어 번 정도 한 개. 관망하자 했으니까. 근데 넘어옵니다. 우리가 바빠질 시기가 오네요. 중소형주 장세가 오면 정말 바쁩니다. 딱 요 정도 오늘 얘기를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게 수급이 거래가 줄면서 기존의 대시세를 만들었던 종목들, 특히 HLB 같은 거에 고점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련을 못 버리고 그냥 거기 위에서 갖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혹은 메이저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그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있어요. 단기 반등이 나오겠죠. 단기 반등 나온다고 그래 다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그냥 고스란히 또 그 기회도 날려버립니다. 원래 보통 한 번씩 반등을 줘요. 이렇게 급등 나온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개인들이 다 아이고 이제 다른 시세가 나오는 종목으로 이동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다시 올라가고 최근에 남영 비비안 이런 파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시기에 정말 주요 종목들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급등 나서 개인들이 여기서 쫓아잡아 놓고 이제 HLB 올라니까 다 HLB 올라타야겠다. 여기서 다 이제 버리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파동이 많이 나옵니다. 왜 자꾸 개인들만 따라해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자금이 이동하는 방향을 좀 보시고 이동하는 흔적들 그런 것들 좀 추적을 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맞다. 오늘 구충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구충제 종목이 개 구충제 펜벤다졸 이 요새 핫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펜벤다졸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 보도 갑자기 알려진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종목을 보시면 다 뭐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였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로 이렇게 시세를 만들었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동안 잠잠해지니까 거래 없이 빠졌던 거를 아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속으로 다 이제 경기 남부나 충청권에서 혹시 또 발병할 수 있으니까 확진될 수 있으니까 거래 없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줄줄줄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구충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로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져서 사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강하게 갔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후속 내용을 기다리던 종목들이 중에서 구충제 종목이 아닌 것들은 계속 줄줄줄 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마니커 계속 거래 없이 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백광소재 강했던 것들도 구충제 아닌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구충제인 것만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아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후속 돼지열병이 또 나오겠지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오면 진짜로 이게 6개월 정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오면 또 한번 강하게 붙으면서 내려오겠죠. 탈출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진짜 심해지면은 2차 파동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지나가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늘 개 구충제가 조금 약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랑 겹치면서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면 오늘은 좀 얘기가 달라요. 오늘은 어떤 소문이 났나요? 시장에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말고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에도 효능이 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과연 그 종목이 뭐죠? 제일 먼저 일단 명문제약이 치고 달렸어요. 명문제약이 그 소문이 나면서 바로 한 2차 VL까지 그냥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종가상 좀 빠졌지만 오후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지금 이제 출발한 단계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로 올라간 흔적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깨끗한 상태에서 올라오네요. 매집을 하면서 올라오겠네요. 더 붙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조정 나왔다 가겠죠. 많이 흔들. 원래 지금 개 구충제 종목들도 엄청 지저분하게 흔들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난리 쳤잖아요. 분봉으로 봐도 그렇죠? 역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출발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좀 보면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할 수 있는데 개 구충제를 조금 뭐 부정적으로 봤다. 왜냐면 그거는 의사들도 나와가지고 그 효능 없다, 막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찝찝한 구석이 있었어요. 물론 이참에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하던 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 구충제는 어쨌든 돼지열병주가 아니었던 게 많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올라오고 또 실질적으로 개 구충제와 사람 구충제가 둘 다 효과가 있는데 뭐를 소비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사람 구충제를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는 끝났죠. 이 소문이 퍼지면 끝났죠. 주말에 이거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끝났죠. 그러면 사람 구충제주 이제 출발하는 거 단계를 좀 봐줘야겠죠. 물론 주말에 그것도 효능 없다라고 뭐 얘기해버리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뭐 끝나겠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 꿈틀거렸다. 관련주로 명문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우리들 제약, 알벤다졸이요. 그다음에 뭐 테라젠 이텍스, 뭐 조화제약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이프로젠 제약을 밑에서부터 공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충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리드를 한번 볼까요? 짧게 끝내려 했는데 또 안 짧아지네. 리드 요거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하죠. 요거는 영상을 분리해서 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국민 문자주 몇 개를 또 예시를 해가지고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것만 좀 특집으로 해가지고 따로 조금 만들고요. 어쨌든 지금 거래 정지된 것만 요약해서 보이면 어쨌든 결국 결과론적으로 대국민 문자주는 결과가 뻔하다라는 거 주제로 하나를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마치고요. 금요일이니까 또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